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애플의 맥을 위한 새로운 OS죠. macOS Monterey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요 기종들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한데요. 어떤 기능을 쓸만한지 오늘 추천해 드리려고 하고요. 애플 순정 위주로 쓰는 저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특수한 플러그인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쓰시면은 호환성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천천히 업데이트 하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몬터레이에는 지금 USB 허브가 잘 작동하지 않는 버그 이슈가 있습니다. 추후 소프트웨어 패치로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 헬로 배경화면을 새롭게 쓸 수 있습니다. 7가지가 있고 거기에 라이트와 이 다크 모드가 각각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이렇게 적용하셔서 안녕하세요 요 화면 보호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4개의 언어로 안녕하세요가 이렇게 나오는 부드러운 톤이나 아니면 스펙트럼 미니멀 심플한 거 좋아하시면 요렇게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도 계속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녹음 같은 거 하고 이러면 이제 이렇게 제어센터에서 주황색으로 알려줍니다. 비대면 트렌드에 맞춰서 페이스타임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죠. 범용으로 쓸 수 있게 진화가 됐는데 바로 그냥 링크 생성 눌러갖고 링크 복사해서 카톡 같은 데다가 주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 링크 받아서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 I 누르면은 바로 메일로 보낸다거나 할 수가 있는데 미리 알림에 바로 공유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오 페이스타임이라고 이름 만들어 놓고 특정 날짜에 요 미리 알림이 떠서 페이스타임 하는 걸 까먹지 않게 할 수 있는 떠있죠. 요걸 눌러도 바로 페이스타임 방이 들어가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까먹지 않고 할 수가 있고요. 채팅을 할 때 여기 있는 요 사람 모양 버튼 누르면 인물사진 모드로 블러가 들어가니까 배경을 흐릿하게 보는 것도 가능하고, 바로 여기 제어센터 가시면 이렇게 마이크 모드 설정이 있죠. 목소리만 더 또렷하게 노이즈를 줄여주는 거, 배경 소리도 다 잘 들리게 이렇게 해주는 와이드 스펙트럼까지 이렇게 마이크 모드 바꿔가면서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제어기를 통해서 사람을 여기서 추가할 수도 있고요. 또 영상 끄고 마이크 변경하고 이런 거 가능한데 요거 딱 누르면은 아이메시지가 바로 켜지거든요. 이렇게 덮어놓고 다른 거 하다가도 요거 눌러서 이렇게 바로 띄우는 것도 편리합니다. 물론 이전에 아이폰에서 설명한 것처럼 캘린더에서 바로 여기서 만든 다음에 요걸로 링크 복사하거나 공유해서 친구에게 주고 내가 들어가는 용도로 쓰셔도 좋습니다. 아이메시지의 사용성도 더 강화되어 있죠. 여러가지 사진 같은 걸 묶음으로 받았을 때 요걸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격자로 보기가 되고요. 이게 스택 구조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우클릭해서 탭백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리액션을 이렇게 줄 수가 있죠. 개별로 이렇게 넘겨가면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보다가 끌어내서 이렇게 갖다 끌어놔도 개별로 받아서 활용할 수 있고요. 참고로 친구가 공유해준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진첩 안에 이제 나와 공유된 항목이라는 항목에서 따로 볼 수가 있거든요. 필터 기준이 재밌습니다. 여기서 내가 저장하지 않은 거 저장된 항목만 이렇게 따로 볼 수 있는 이런 옵션을 사용하면 또 좋고, 이렇게 메시지 표시가 있는데 눌러서 사진을 보다가 누가 보내줬는지 이렇게 위에 나오거든요. 이걸 딱 누르면은 그때의 대화로 이동해 줍니다. 그래서 그 맥락과 함께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도 다시 이어갈 수가 있고요. 공유해주는 자료 같은 경우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은 우클릭을 해서 이렇게 고정시켜 놓으면 검색란에서 내가 고정한 내용이 상단부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시 찾아볼 때 고정해 놨던 걸 먼저 볼 수 있고요. 해당 내용을 클릭하면 고정됐던 그 위치로도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물론 사파리에서 사이드바 열어서 여기 나와 공유된 항목에서 모아서 확인해보고 다시 들어갈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낸 사람 누르면 그때의 대화로 이동해 준다는 거. 공간 음향 에어팟 3세대에서도 가능하죠. 아직 개봉 안 했는데 그 공간 음향과 스테레오 공간화라고, 그냥 유튜브 보는 상황에서도 제어센터에 가서 여기 사운드 항목에 가시면은 기능을 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스테레오 공간화로 바뀝니다. 일반적인 이런 음악도 입체감 있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이런 유튜브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데요. 돌비 소스 재생하면 이렇게 지금 돌비 애트모스 소스라고 나옵니다. 공간 음향이 활성화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애플 TV 플러스 소스 같은 거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지금 공간 음향을 다 지원합니다. 다만 이게 또 모바일에서는 지금 넷플릭스가 공간 음향이 되는데 맥에서는 또 그냥 스테레오로만 나와갖고
통일된 사용성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5.1 채널이나 이렇게 멀티 채널 소스는 이렇게 사운드에서 멀티 채널이라고 표시해 준다. 그러니까 OS 차원에서 지금 준비는 다 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파리 탭 그룹을 활용할 수가 있죠. 옆에 있는 사이드바 열어서 여러가지 지금 저도 만들어 놨거든요. 비디오 서비스 탭 그룹을 딱 누르면 내가 보고 싶은 OTT 서비스 이렇게 한 방에 열어서 오갈 수 있고요. 커맨드 숫자 키 누르면 바로 이동됩니다. 두 번째 탭으로 가고 싶을 때 커맨드 2 누르면 이렇게 간다. 다시 커맨드 5 누르면 이렇게 다섯 번째로 가고요. 컨트롤 탭 눌러도 이렇게 오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새로운 거 만들고 싶으시면 요 탭 그룹 새로운 거 만들어서 추가하셔도 되지만, 혹시 만들어진 거에 다른 탭 그룹을 간단하게 추가하고 싶다, 요거 요렇게 눌러서 요렇게 끌어다 넣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워치, 요건 에어팟, 요거는 아이패드 끌어다 넣어도 추가가 된다. 물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아이패드나 아이폰에서 그대로 동기화돼서 나오는데, 우클릭해서 링크 복사를 하세요. 링크 복사를 해서 이런 메모 같은 데다가 붙여 넣으면요, 하이퍼링크와 함께 목록화 시켜줍니다. 여기 있는 계층 구조를 한 방에 활용할 수도 있다. 그룹도 여기 눌러서 바로 전화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빨리 전화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주소 표시줄이 이렇게 자동으로 줄어서 표시되는 압축 탭막대 기능을 새롭게 쓸 수가 있는 건데, 컬러도 반영하기 때문에 여기는 회색이고 이렇게 여기는 검은색이고, 사파리 설정에 가시면 이 탭을 압축 스타일로 보여줄지 아니면 개별 스타일로 보여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게 이뻐갖고 이 압축 스타일 일단 마음에 들고요. 또 전체 화면을 했을 때 메뉴가 없어서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보기에 보시면 전체 화면에서 요 항상 막대를 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 해두시면 화면을 꽉 채우면서도 위쪽에 요 바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요 제어센터 보시면 요 집중 모드 있죠. 요 방해를 받지 않는 상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능이라고 소개했었는데, 달 누르면 방해 금지 모드가 되고 옆에를 누르면 내 상황에 맞는 모드들을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는 영상 편집 모드라는 걸 새로 만들었어요. 본인이 추가하고 만들 수 있는 건데, 파이널 컷 프로 앱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자동으로 내가 방해받지 않게 해줘, 요렇게 지정할 수 있고, 메시지랑 음악이랑 줌에서 오는 알림은 그래도 허용해줘 라고 이렇게 앱별로도 알림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파이널 컷 프로를 제가 딱 이렇게 켜게 되면은 영상 편집 모드가 자동으로 켜지죠. 제 폰에서도 애플 기기 간에 지금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바로 방해 금지가 다른 기기도 딱 들어갑니다. 아이메시지에서 여기 추가 버튼 눌러서 여기 미모티콘 스티커에서 요 미모티콘 편집 누르면은 새롭게 추가된 요소와 함께 요 미모티콘 편집 맥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가 있는데, 설정에서 사용자 및 그룹 가셔서 여기 요 편집 누르면 내가 미모티콘 상태로 로그인하게 할 수가 있죠. 로그인 창에서 요 미모티콘 캐릭터가 재밌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깨알같은 애플 감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꼭꼭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알림센터 상단에 있는 요 시간 누르면 이렇게 튀어나오죠. 트랙패드를 사이드에서 두 손가락으로 긁어도 튀어나오는데, 우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1시간 동안만 끄기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오늘만 알림을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쓰시는 것도 편리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내용을 동시에 볼 때 녹색 버튼을 갖다 대면 분할할 수가 있죠. 왼쪽에 배치하고 요거는 오른쪽에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는데, 이제 여기 추가적으로 갖다 대시면 대치하거나 바로 윈도우를 데스크탑으로 이동, 요거 누르면 네 손가락으로 쓸어 올리세요. 그럼 이렇게 별도의 작업 공간으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파리랑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메모, 태그를 쓸 수 있어서 가치가 더욱 올라갔는데, 기존에 제가 태그를 추가해 놓으면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이 태그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렇게 보이고 안 보이게 할 수가 있는데, 아까 했던 내용에 이렇게 샵을 추가하면 기존에 있는 태그에서 추천 목록이 뜹니다. 그래서 애플 이렇게 딱 추가하게 되면 여기 있는 태그 브라우저에서 애플만 눌렀을 때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멀티 태그가 되기 때문에 애플이면서 아이패드 두 가지 다 해당되는 이 내용만 이렇게 찾아주기도 하고요. 또한 이렇게 멀티 태그를 지정한 다음에 우클릭을 하게 되면 스마트 폴더를 생성해 줍니다. 자동으로 조건이 부합되는 메모가 생길 때마다 자동으로 여기 등록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이 한 개의 메모만 있는데, 여기 이 메모도 아이패드 태그를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걸 모아주는 이 스마트 폴더를 쓸 수가 있다.
그리고 메모 중에서 이렇게 공유를 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공유를 하면 이렇게 사람 얼굴에 체크 표시가 생기는데 다른 공유된 기기에도 똑같이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공동 작업을 하기 편리한데 모든 활동 보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언제 이거를 편집할 거라는 시간대가 나오고 두 손가락으로 옆으로 이렇게 밀어도요 누가 했는지 이게 나옵니다. 두 손가락으로 밀어도 하이라이트 표시를 해준다. 여기서 하이라이트 보기를 눌러도 같은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스처로 샥 N마크만 쳐도 바로 다른 사람을 추천해서 멘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멘션 기능과 함께 이렇게 쓰시면 좋습니다. 퀵 메모 오른쪽 구석 하단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렇게 빠른 메모를 작성하는 기능이 튀어나오게 되죠.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내가 그때그때 필요한 거 업로드 이렇게 내용 쓴 다음에 닫아 놓으면은 이 메모 앱에 빠른 메모 항목에 이렇게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여기 링크 추가 버튼이 있기 때문에 링크 추가 버튼을 누르면 페이지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링크를 여기다가 연계해 주기 때문에 언제든지 메모를 보다가 이걸 누르면 그 내용으로 갈 수 있어서 편한데 메모의 환경 설정 가시면은 마지막으로 사용한 빠른 메모를 바로 열어줄까 아니면 새로운 메모를 매번 쓸래 이렇게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다시 봐야 될 때 그냥 여기 점점점 눌러도 여기 바로 빠른 메모의 추가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도 바로 그 페이지에 해당하는 퀵 메모를 만들어주니까 이렇게 연기하는 것도 편리하고요. 내가 마음에 드는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한 다음에 우클릭해서 여기에 빠른 메모 추가를 누르게 되면 하이라이트한 인용 스타일의 퀵 메모가 생성된다는 거. 그래서 이 내용도 이렇게 같이 갈무리가 되니까 훨씬 더 디테일하게 쓸 수 있죠. 내가 나중에 다른 내용 보다가 다시 가도 그 부분에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다시 볼 수가 있다는 점. 그런데 나는 여기 구석에 이렇게 나오는 게 거슬리고 싫다 하시는 분들은 데스크탑 및 화면 보호기 설정 가시면 구석에 핫코너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핫코너 옵션에서 이걸 이렇게 없애버리면 안 뜨죠. 퀵 메모가 안 뜹니다. 또는 이렇게 왼쪽 하단에다 해놓게 되면은 이제 왼쪽에서 이렇게 퀵 메모를 불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플레이 투 맥입니다. 요거 제어 센터 이렇게 내려서 요 미러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맥북을 잡아주면 이렇게 뜬다는 거죠. 요 화면이 그대로 나오고 게임 화면 같은 것도 바로 이렇게 크게 미러링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상황에 따라서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여기 조종하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이렇게 반응해서 미러링을 이렇게 무선으로 즐길 수 있고요. 이렇게 아이패드 화면도 똑같이 이렇게 비율에 맞게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프리젠테이션 모드 같은 걸 켰을 때 다른 게 표시가 되죠. 다른 게 표시가 돼서 무선으로 듀얼 모니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아이패드 화면이 보이니까 정말 색다르죠. 또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아이폰의 후면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눌러놓고 맥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나를 모니터링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선으로. 제가 4K 30프레임으로 30분 넘게 찍어봤는데 아주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특히나 유선 모드를 지원해요. 와이파이가 없는 환경에서 쓸 수 있는 메리트도 있고요. 레이턴시가 정말 낮아져서 와이파이도 꺼져 있고요. 지금 케이블 연결했죠. 바로 지금 애플 TV는 안 잡히고 요 맥북 에어만 잡히는데 안정적이고 굉장히 빠르고 부드럽게 유선의 장점까지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요거 꼭 써보세요. 또한 화면뿐만 아니라 단순히 에어플레이 스피커처럼도 동작하기 때문에 물론 다른 홈팟 같은 게 있으면 멀티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환경 설정 언어 및 지역 가시면 아이폰, 아이패드처럼 맥에서도 라이브 텍스트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긁어오는 OCR 기능, 사진첩 같은 거 보다가 바로 그냥 요거 이렇게 이케아? 찾아보기. 이케아? 뭐라는 거 알려주죠. 요런 거 다 인식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냥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뉴 링크로도 인식해요. 여기 이케아 요거 링크네 눌러서 링크 열기. 그러면 바로 그 사이트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퀵룩으로 미리 보기에 한 내용도 가능합니다.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손필기 느낌도 되거든요. 선택하면 요거 이지 찾아보기. 이지가 뭔지 이렇게 알려주고요. 물론 사파리를 보다가 새 탭에서 이미지 열어서 이거 바로 인식시켜서 번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좋은 여행 보내. 그리고 맥에서도 이제 단축어를 활용할 수가 있죠. 갤러리에 다양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만들지 않아도 예시로만도 쓸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먼저 써보시기 추천드리고요. 기존의 아이폰에서 쓰셨던 분들은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 편집에 들어갔을 때
세부 사양 설정에 가시면은 메뉴 막대 고정이랑 빠른 동작으로 사용을 추가하실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요 메뉴 막대에서 내가 자주 쓰는 단축어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딴짓 하다가 요거 단축어 요거 누르면 애플 뮤직에 이 라디오가 이렇게 나오기도 할 수 있고, 우클릭했을 때 여기 빠른 동작에 그 단축어가 이렇게 나오니까 본인이 자주 쓰는 특정 단축어는 이렇게 추가해서 쓸 수가 있고요. 또 이게 편리한 게 스팟라이트상에서도 단축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커맨드 스페이스 눌러서 애플 뮤직 라디오 재생 이 단축어도 인식이 되죠. 여기서 바로 이 단축어 명령어 이렇게 실행하는 것도 편리합니다. 맥에서 쓸만한 단축어 특집은 앞으로 또 있을 예정이니까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도 앱, 한국에서 활용도가 떨어지긴 하지만요, 그래도 앞으로 여행 가실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데, 지역을 검색하게 되면은 자세한 정보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 내용을 읽어보고 사진 같은 거 탐색해 볼 수도 있고요. 플라이오버 시키면은 천천히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니기 때문에 맥 화면으로 이 시원시원하게 이 3D로 처리된 가상의 도시를 살펴보는 것도 이렇게 가능하고요. 이렇게 확대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트랙패드로 이렇게 줌아웃을 하면 지구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둘러보다가 바로 도시 이렇게 찾아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여행 가실 때 저장해서 이렇게 보고 쓸 수가 있고, 탭이 가능해서 플러스 눌러서 비슷한 거를 열어놓고 비교해보면서 보는 것도 가능하고, 다른 여행지를 동시에 이렇게 열어서 지도로 체크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 보기에서 주변 보기 누르면은 랜선 여행 떠나고 싶으신 분들 이것도 같이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설정에 애플 아이디 가시면 요 비공개 릴레이, 현재 베타지만 이거 쓸 수가 있었죠. IP 어드레스가 노출되는, 나의 신분이 노출돼서 광고에 쓰인다거나 추적이 되는 거를 방지하고 싶을 때 쓰는 건데, 일반적인 위치랑 국가 및 시간대 사용이 있는데, 국가 및 시간대 사용이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나를 감춰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메일 가리기, 회원가입 같은 거 할 때 내 이메일이 노출되는 게 싫을 때 쓰는 거죠. 들어가 보시면 현재 내가 애플로 로그인이라고 이메일 가려주는 기능으로 썼던 목록들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바로 그냥 웹사이트 상에서 회원가입 같은 거 해야 될 때 바로 이게 활성화되기 때문에 여기서 추천해주는 이메일 가리기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능들은 아이클라우드 플러스 기능으로 아이클라우드 유료 플랜을 쓰고 있어야 가능하고요. 그리고 손쉬운 사용 설정에 가보시면 요 키보드란에 전체 키보드 접근 활성화 쓸 수 있습니다. 키보드로만 다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탭키로 이렇게 항목 이동하고, 체크하려면 스페이스 누르고, 요렇게 여기 옵션 누르시면 추가적인 여기 명령들이 다 써있으니까 필수 명령어만 외우면 되는데, 그리고 손쉬운 사용에 디스플레이 가보시면은 여기 포인터 항목이 포인터 외곽 색상이랑 채우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을 내가 커스터마이징해서 조금 더 눈에 잘 띄는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재설정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이 설정의 애플 아이디 항목에 암호 및 보안 가시면은 내 계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애플 이외에 신뢰할 수 있는 연락처를 추가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눌러서 이것도 시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 파일 공유하실 때 여기 파인더에 이제 공유를 모아주는 항목이 다 따로 있어서 내가 공유를 한 거, 내가 공유를 받은 거를 따로 구분해 볼 수 있고요. 그냥 우클릭 눌러서 여기 공유 가갖고 공유 파일 관리 가시면은 공유를 이렇게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 중단할까요? 네, 이렇게. 그리고 파인더 보시다가 대상을 누르고 옵션만 누르면 하단부에 이렇게 위치가 나옵니다. 여기서 바로 그냥 우클릭하면 상위 폴더에서 본다든지 새로운 윈도우에서 여는 것도 바로 가능하고, 파인더 상에서 헤맬 필요가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환경 설정에 키보드 가셔서 받아쓰기 가면은 이제 받아쓰기를 무한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할 수가 있는 건데, 본인이 원하는 이 단축키 설정으로 저는 지구본 2번 누르면 무제한 받아쓰기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빠르게 말해도 웬만한 내용은 다 알아서 받아 적습니다. 크크크. 이거 편리하기 때문에 타자가 느리신 분들이나 쓰기 귀찮으신 분들도 꼭꼭 써보면 좋은 기능입니다. 90% 정도는 이게 정확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T2 칩이 있는 모델이나 애플 실리콘 맥은 이제 간편하게 OS를 없애지 않고 모든 콘텐츠 지우기가 가능해요. 이 모바일 기기처럼. 이 시스템 환경 설정에 가신 다음에 상단부에 있는 시스템 환경 설정 텍스트를 한 번 더 누르면
숨겨져 있는 모든 컨텐츠 및 설정 지우기가 나옵니다. 정말 지울 거니? 라고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리셋시킬 수 있는 기능을 여기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배터리 약물 가시면 이 배터리 탭에서 이제 저전력 모드 쓸 수가 있죠. 야외에서 더 오래 쓰고 싶다거나 열을 더 줄여서 쓰고 싶으신 분들이 간단하게 저전력 모드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펜을 다운시켜서 쓰고 싶은 인텔 맥 사용자분들 이렇게 시스템 환경 설정에 암호에서 내 암호들을 다 볼 수가 있는데요. 점점점에 암호 가져오기랑 암호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보내기로 해놓으시면은 요게 CSV 파일로 딱 표로 돼갖고 출력이 돼요. 그래서 이걸로 간직해 놓는 용도라든지 다른데 연동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앱에 추억 기능이 더 강화가 되어 있는데 추억 비디오를 볼 수가 있잖아요. 특히 우클릭을 해서 즐겨 찾는 추억으로 해놓으면 영상으로 좋아하는 추억들을 볼 수가 있는데 톱니바퀴에서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바꿔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클럽으로 바뀌면 느낌이 확 바뀌기 때문에 편집 스타일도 바뀌거든요. 이것도 시험해보시면 자주 보던 추억의 느낌을 다른 톤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앨범에서 추억으로 보기 눌러도 이 앨범을 기반으로 한 추억을 작성해서 보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리 알림 부분 마찬가지로 태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작성할 때 바로 그냥 기존의 태그를 이렇게 골라서 쓸 수도 있고요. 태그란에서 골라도 되고 할 일에 직접 태그를 써놓는 것도 가능하고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쓰면 되는데요. 위젯이랑 연계하면 더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위젯 전체 편집 눌러서 미리 알림 위젯을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본인이 자주 보고 싶은 내용의 미리 알림만 이렇게 딱 해놓으시고 누르면은 나의 목록이 딱 켜지기 때문에 이렇게 위젯으로도 놓고 한번 써보시고요. 그리고 라이브 텍스트뿐만 아니라 번역 기능도 맥에 그대로 탑재가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텍스트가 있는데 페이지스로 이제 갖다 끌어 넣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갔죠? 제목 서식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다 선택한 다음에 우클릭하시면 이렇게 번역 기능이 들어있어요. 번역 딱 누르면 영어로 나오죠. 그래서 번역으로 대치 딱 누르면 내용이 바뀝니다. 물론 이 내용도 다른 나라 말로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습니다. 오, 이렇게 애플 기기간에 녹음이 연동이 되죠. 저는 지금 애플워치로 녹음해보고 있습니다. 맥에서도 들을 수가 있고 동기화됩니다. 자, 이렇게 녹음을 했거든요. 들어왔어요. 요것도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요거 세부 설정 누르면 무음 구간 건너뛰기랑 빠르게 느리게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자동으로 음질 파워업 시켜주는 기능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저는 지금 애플워치로 녹음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애플워치로 들어가지만 맥에서도 들을 수가 있고 동기화됩니다. 참고로 녹음 파일 같은 거 그냥 밖으로 끌어다 놓으면 돼요. 그럼 이렇게 녹음 파일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다른 데다가 쓰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정말 많은 내용 오늘도 다뤘죠.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먼저 도입된 쉐어플레이라든지 그리고 맥과 아이패드를 넘나들면서 통합으로 쓸 수 있는 유니버설 컨트롤 기능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추가 업데이트로 추후에 또 자세히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짜잘한 버그들이 꽤 있긴 하지만은 또 새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재밌게 시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